민주당 전당대회 좀 얘기하고 제가 사건 썰을 풀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게 다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분당될 때 정도 수준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박시영 씨 등이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이재명 후보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단체 경선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헌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입니까? 다른 분들은 법도 내고 또 말씀도 하고 우리 정 후보랑 가까운 분들도 말씀하시고 대통령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당에서 쫓겨나야 될, 징계받아야 할 일입니까? 지금까지 뭐 근거를 댄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라도 민주당이 어떻게 신천지랑 연관되어 있는지 근거를 대십시오. 신천지 의혹 제기를 한 김민석 의원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것은 어차피 윤리 감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기한 사람이 아직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근거를 못 대고 있으니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윤리 감찰단의 감찰을 지시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하겠다는 거고요. 내가 당대표 되면 너는 바로 징계야 라고까지 갔으니까 이제 크게 싸움이 난 건데요. 특히 정청래가 기세가 높은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김민석이랑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지금 선거 중간인데 룰을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 이미 충청도 선거랑 부울경 선거는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데서 투표를 안 한 민주당 당원들한테 추가 투표 기회를 주자고 막 우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강득구 의원하고 몇몇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말로 부정선거죠. 선거에서 선거와 관련된 룰을 선거 중간에 바꾸는 게 어딨어. 축구 경기로 따지면은 전반 한 20분쯤 뛰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축구 룰을 다 바꿔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러다가 결과 뒤집히면 우리 청래형 올공 옵니다. 올공 와가지고 같이 저 정청래 주진우 콜라보 한번 봅니다. 이거 진짜. 청래 오빠 커먼 이렇게 써주셨는데 너무 웃기네. 아니 제가 정청래 후보를 뭐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선거를 하는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 얘기는 정청래 기세가 좀 있나 봐요. 좀 기세가 좀 차고 오르니까 혹시 정청래한테 넘어갈까봐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제가 남해당 전당대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불편한 건 그런 거죠. 보안수사권 폐지라든지 호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전한다든지 호남만 입시 제도를 따로 두자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국민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딸들 달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싸움이 우리 삶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의 법의학적인 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보안수사권이랑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이런 류의 컨텐츠를 많이 안 보셨는지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수사했던 사건 중에서 살인 사건인데 굉장히 어려운 살인 사건이었고 또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는데 검찰 단계에 넘어와서 보안수사권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때 그 경찰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합심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범죄를 어느 정도 규명을 했는데 일단 엄청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제 지금 잊혀졌을 텐데 이 기사예요. 충주에 노부부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노부부가 이 전원주택 같이 되게 한적한 곳에 이제 집을 짓고 사셨는데 그 집에서 두 분이 새벽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주인 검사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경찰 단계에서부터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저한테 상황 보고도 올라오고 했던 사건인데 제가 충주에서 부장검사로 1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충주에서 좋은 분들이랑 좋은 시간 많이 보냈는데 이 사건이 제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 근데 이 살인 용의자를 나흘째 추적을 하다가 결국에는 검거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 현장 도면부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사건 현장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충주 노부부가 이제 피해자예요. 근데 이게 안방에 그 할머님이 돌아가신 상태로 있었고 또 화장실 앞쪽에 또 할아버님이 안타깝게도 범죄 피해를 입어서 사망을 했고 사망의 원인은 흉기에 의한 이런 골절하고 과다출혈 이런 거라서 사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건 현장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흉기도 칼이 아닌 둔기 있잖아요. 빠루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종류여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문은 열려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사망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왜 발견이 됐느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서도 좀 외진 곳이었는데 좀 시골 같은 경우에는 다 서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체부가 여기 와서 보통은 똑똑해가지고 할머니가 나와서 그냥 우편물을 받아가시는데 이때는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생활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생활 반응. 뭐냐? 살아있을 때 보이는 반응.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내가 뭐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든지 아니면 누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다든지 근데 그 우체부가 벨을 눌러도 안 나오니까 전화까지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물론 뭐 전화를 놓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전화 잘 안 놓치잖아요. 그때 이미 사망에 있었다는 약간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번에 하도 저의 신변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48시간 동안 스레드에서 사라지면 파출소에 신고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아서 뭔가 활동하고 있다는 반응이 SNS에 남든 뭐 전화를 받든 친구랑 대화를 하든 외출을 하든 어디 영상에 찍히든 그게 있으면은 그때까지는 적어도 사망하지 않았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근데 생활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건 현장 밖의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유력한 용의자가 놀랍게도 이 노부부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농사일도 많이 돕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재산의 증여 문제가 생기면서 범행 동기가 재산에 의한 너무 끔찍하죠.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저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 왜냐하면 그때 이 시골길이니까 CCTV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대로변으로 이 집 근처까지 온 거는 나와요. CCTV로.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한 5km 떨어진 곳에 가끔 CCTV에 찍혀. 그래서 차량 번호까지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내 아들 유력한 용의자의 차량이 집 근처까지 갔다는 거는 되는데 요 집 주변의 도로는 시골길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AI로 표현하다 보니까 뭐 중앙선처럼 있는 것처럼 됐는데 사실은 시골길이어서 이게 큰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CCTV가 거의 없어. 이 집에서 제일 가까운 CCTV가 250m 정도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유력한 용의자가 나중에 검거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이 근처에 간 거는 맞지만은 그건 부정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 산에 있는 내가 원래 작업하던 움막이 있거든요. 보통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움막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낮잠도 자고 거기에 그 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넣어놓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맨날 가는 움막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뭐 소주도 한잔하고 그렇게 보내는 자기 아지트 같은 움막이 있는데 나는 이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도로에서 보면은 그 집 주변에 움막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력한 용의자가 나는 그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내 아지트인 움막에 갔다라고 하면서 실제 나는 이 집에 간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천벌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결국은 사망 추정 시각을 우리가 그거를 했는데 이 CCTV랑 보시면은 이 주차된 차가 보이시잖아요. 수사팀의 가정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차를 여기다 주차해 놓고 분명히 집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차량 주차 거리가 한 35m밖에 안 되는데 이 차가 여기 주차를 분명히 했고 이 집에 들어가서 살인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 다음에 도망 다니기 시작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용의자의 주장은 농막에 있다가 이 사람이 약초를 캐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약초 캐러 돌아다녔다. 이렇게 막 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천벌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사망 추정 시각이요. 너무 정확하게 입증이 됐어요. 왜 입증이 됐느냐. 전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어르신들은 약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소화하는 속도가 틀리거든요. 조금 더 소화가 늦게 돼요. 그런데 음식 자체가 위에 저녁 먹은 음식이 너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사망하신 거는 틀림없어. 근데 이거를 보면은 다만 흉기는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인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들켰느냐. 저 멀리서 초등학교에 있는 CCTV가 정말 멀리서 저 집을 비추려고 비춘 것도 아니죠. 자기 초등학교 교문을 비추려고 비추다 보니까 멀리 있는 집까지 비춰지는데 워낙 깜깜하고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이 집의 현관문에 요만한 틈 정도만
이 CCTV가 비추고 있는 거예요. CCTV 현관문인지도 식별이 안 돼. 다만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이 현관문에 자동 센스가 있어가지고요. 누군가 들어가면 불이 깜빡 켜지는 거예요. 불이 깜빡. 그러니까 이 CCTV가 새벽에 몰래 비추고 있는데, 몰래는 아니죠. CCTV가 비추고 있는데 새벽 2시 40분쯤 돼가지고 갑자기 여기 불이 들어온 거예요. 깜빡. 그 얘기는 뭐냐? 누군가 현관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천벌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한 1, 2cm의 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이 변명은 못 깨고 있었는데 인근의 CCTV는 다 긁어가지고 분밀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살인범을 잡고 못 잡고 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정성 들여서 진짜 미친 듯이 해야지. 선관위의 그 부정선거 문제도 뭔가 미친 듯이 파야지 나오는 거지 대충 그냥 들여다봐가지고는 못 밝힙니다. 근데 이거는 집요하게 봐가지고 정말 멀리서 현관문이 깜빡하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게 비추고 있으니까 이게 이 용의자가 진짜 나쁜 것이요. 이렇게 와서 피해자인 부모가 잠이 들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차를 한 바퀴 쭉 영탐하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차량 번호판이 비춰지진 않지만 너무 깜깜한 시골이니까 멀리서 차량 불빛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는 CCTV에 겨우 남은 거예요. 근데 CCTV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게 나오는데 두 번째 이 차량이 돌면서 갑자기 이 집 담벼락이 환해져요. 아주 밝아져. 그 얘기는 뭐냐? 차가 옆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튼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라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CCTV가 자기를 비추고 있는 건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지. 너무나 먼 CCTV니까. 근데 본인은 칠흑 같은 어둠이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너무 어두우니까 헤드라이트 켜고 한 바퀴 쭉 돌고 두 번째는 범죄를 하기 위해서 살인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차를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틀었다가 습관적으로 공터에다 주차를 했는데 이때 불이 이 담벼락을 환하게 비추는 게 CCTV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차량이 딱 정확하게 시간대별로 움직이는 동선에 차량 번호는 안 찍혔지만 이 차가 대로변에서 CCTV에 차량 번호가 찍히고 이제 더 이상 차량 번호가 안 찍히는 곳인데 그 속도대로 움직이면 딱 이 시간대에 여기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의 동선이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주차를 하는 장면까지 이게 찍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제가 정말 수사하면서도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차를 주차하고 나서요. CCTV를 자세히 보면 차를 주차하고 나서 헤드라이트를 끄고 현관문까지 35m거든요.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걸어서. 그래서 성인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서 딱 현관문을 열 때 아들이니까 현관문 열쇠도 있었던 거죠. 열쇠를 열고 현관문을 딱 열 때 그 현관문에 자동 센서가 딱 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차량을 그쪽에 대고 성인의 걸음걸이로 현관문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침입하는 때 맞춰서 깜빡 이렇게 현관문에 자동 센서가 켜지니까 이 차를 몬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갔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휴대폰 기지국 기록이 나오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기지국 조회는 몇백 미터 단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움막으로 가는 경우나 또 이 차량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핀셋처럼 찍지를 못하는 데다가 휴대폰을 여러분 휴대폰이 계속 추적되는 게 아니에요.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하는 순간 기지국이 땅 찍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새벽이니까 전화 통화를 안 하면은 휴대폰의 어떤 기지국 조회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천벌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천벌 받았다. 이게 CCTV가 만약에 그 당시 없었다면 저보고 명탐정 주진우 이렇게 하셨는데 명탐정 코진우 코난 명탐정 코난의 명탐정 코진우. 근데 이게 진짜 이 사람은 나쁜 놈인 게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를 살해한 것도 천인 공노할 진짜 범죄인데 뭐라고 또 주장을 했냐면은 이 할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약간의 치매기 같은 게 약한 좀 치매 초기 증상이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몽유병이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인 할아버지가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현관에 잠깐 갔을 때 센서가 켜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너무 비열한데 지금 흉기도 못 찾았지? 결정적인 CCTV도 못 찾았지? 이게 지금
어제 치과 모녀 살해 사건처럼 이거 까딱 잘못하면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물 마시러 나왔다가 이렇게 걷다가 현관 쪽에 뭐야? 이렇게 한번 갔다가 불이 땅 잠깐 켜지는 그 장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게 어떻게 깨졌냐면 그때 검사 생활 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그 젊은 검사가 이 CCTV를 돌려보고 정말 미친 듯이 본 거예요. 근데 현관문의 아주 밑에 쪽을 현관문의 발 쪽 거의 그 신발이 놓여져 있는 그쪽을 비춰지는 CCTV를 하나 더 찾아가지고 그 CCTV를 보는데 화면을 한 100배 밝기로 해가지고 지금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거든요. 그걸 정말 눈 빠지게 본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 다리 같은 게 쓱 스치는 장면을 0.5초 쓱 스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고 그 검사가 제 방에 저는 부장검사니까 그 검사보다는 상사죠. 제 방에 뛰어와. 부장님 찾았습니다 하면서. 근데 그 검사도 대단하죠. 이렇게 젊은 검사고 살인 범죄자를 어떻게든 밝혀보려고 그 많은 CCTV를 아마 다 본 시간 따지면은 몇백 시간일 거예요. 그거를 하나도 안 놓치고 진짜 눈 침침할 때까지 봤는데 화면에 100배 밝기로 해가지고 살짝 발 같은 게 움직이는 거를 밝혀내가지고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정의는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했었고 결국은 계속해서 용의자가 자기 계속 우겼거든요. 근데 이게 법정에 제가 직접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CCTV 영상을 지금 하듯이 쫙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딱 20초 뒤에 차량을 주차하고 20초 뒤에 딱 현장에 불이 딱 켜지고 그리고 나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거의 한 1시간 걸렸거든요. 1시간 정도 걸리고 나서 다시 나올 때 현관문에 불이 한 번 더 빵 켜지고 불이 꺼진 다음에 발이 살짝 보이는 그 장면까지 틀었는데 그때까지 막 자기 범죄자 아닌 것처럼 되게 선량한 눈을 하고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면서 정말 되게 힘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던 사람이 딱 그 영상을 보더니 살인자의 눈빛이 나오더라고요. 살인범. 나 들켰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살인범이 자기 범죄를 들키고 이제 체념했을 때의 눈빛. 그래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본인이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살인사건 자백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런 것처럼 보안수사권 문제를 제가 이제 사건 케이스를 쭉 좀 재밌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법의학적인 상식도 있고 뭐 하니까 좀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사명감을 가지고 정성 들여서 하지 않으면은 밝히기가 힘들고 한두 명이 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경찰관 분들도 그때 논 게 아니에요. 경찰관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보내고 나서도 제 방에 와서 회의도 같이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실제 범죄 현장에서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은 경찰이든 검사든 없어요. 같이 밥 먹고 범죄자 한번 잡아보려고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거기 무슨 기관이 있고 거기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같이 CCTV 한번 다 긁어 오라고 하면은 검사 한 명에서 어떻게 CCTV를 다 긁어 오겠어요? 다 경찰관 분들이 다니면서 CCTV 하나하나 다 따가지고 다 모아서 전부 다 보고 그 중에 또 경찰관이 못 찾아내는 거는 또 검사가 찾아내는 것도 있고 또 경찰관도 그 사이에 또 수사를 해서 정보를 자꾸 알려주고 결국 흉기는 못 찾았지만 흉기를 못 찾은 사건에서 살인사건 자백받기 되게 어렵거든요. 흉기도 못 찾고 끝까지 부인하는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살인사건 밝히고 나서 같이 이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막 그 무용담처럼 얘기하던 장면이 제가 너무 추억처럼 남아있고 근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또 국민을 위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거를 자기 정치적인 이권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형이 아니다. 무기징역이다. 무기징역. 제가 순간 헷갈렸네요. 충주 노부부 살인사건이 중간에 자백을 하는 바람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건 제가 저번에도 이거를 보안수사권 폐지는 저는 끝까지 투쟁하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실종사건 중에 30%만이 살인사건으로 밝혀집니다. 그 중에 30%는 뭐 가출사건일 수 있어요. 나머지 한 30%는 저는 밝혀지지 않은 살인사건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하고도 연락을 끊고 10년, 15년씩 연락을 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뭔가 범죄의 희생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범죄와 관련된 거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 무비자 그거 좀 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비자 관련된 공무원들을 더 많이 뽑아서라도 범죄를 저질렀거나 중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걸러내야 될 거 아니냐. 중국인 관광객을 여러분 받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무비자를 해버리면은 범죄자가 섞여 들어와도 걸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발 치안을 위해 가지고 수사 체계를 너무 흔들지 마라. 지금 다 그 체계 하에서 몇십 년간 일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이제 중수청 만들면은 거기 또 민변 출신 변호사 갖다 놓으면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니까 쉽죠? 이 정도 수사를 할 수 있는 노하우와 수사 지식을 습득하려고 그러면은 꼬박 15년, 20년씩 이것만 해야지 이게 함양이 되는 거예요.